네,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이번에도 환단고기 원문을 그 읽는 걸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보리라고는 진짜 생각 별로 안 했고, 기껏 해봐야 진짜 몇백 분 읽으면 참 제가 이 원문 읽는 거를 보시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뜻밖의 오늘 아침에 왔더니 16,000분이 보셨더라고요. 이 원문을 읽는 이 딱딱한 수업인데, 우리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갈증이 있는가를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단고기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환단고기 제가 소설로 썼잖아요.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환단고기 읽어보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환단고기를 안 읽고서 어떻게 소설을 쓰겠습니까? 지금 환단고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정독을 한 건 2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160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나온 거, 이 2개를 정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쓰기 위해서 다 하나하나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환단고기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한 걸 지금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는 환단고기를 너무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나 다 읽었어요.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읽었으면 내용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데 다 잊어버렸대. 그 순간 다 잊어버렸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라도 들으면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초대 단군 왕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1대 왕입니다. 2대까지도 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대 단군 왕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단고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단군 세계에 담긴 건국 과정과 통치 방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 저는 감동하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입니다. 환단고기를 이렇게 접했을 때 47,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을 개인으로 봤지 누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환인이 7분 계셨고, 환웅이 18분 계셨고, 단군이 47분 계셨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마 뜬금없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저도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단고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조선의 건국인연과 건국 과정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었던 고조선에 대한 그 명시, 그 다음에 환웅에 대한 명시, 환인에 대한 명시, 그러니까 환국과 단국과 고조선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책과는 전혀 다르게 세밀하게 적어놨다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시간을 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조선의 통치 방법이 3번의 그러니까 이 단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만조선의 형태, 사만조선이 뭐라 그랬죠? 단군이 있고 부단군 둘이 있어서 병권은 단군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지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만입니다.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세 때 색불로 단군 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단군과 부단군 둘이 있었는데 이 부단군 둘도 독립을 한 거예요. 병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만이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부단군들이 이제 나도 한 힘을 가졌어. 나도 이제 한 역할을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22세 때부터 이제 쪼개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통치권에서 세계가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로 쪼개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세 때에서부터 47세까지는 군물당군 때인데, 이때는 똑같은 형체지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지만 이미 이때는 많은 부여가 생겼고
많은 제후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주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배달국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진안 번안 마안이라고 어디에도 잘 안 나옵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잘 안 나와요. 거기에는 많은 이름들이 별 나라들이 다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후국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제후국들이 있어서 그 이름이 아주 독립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던 건데 여기서는 이암 선생에 대한 내용과 같이 중요한 거는 일십당 이맥 선생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궁중 내각의 비장서적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차라리 근데 그것을 태백일사로 편찬을 해서 세상에 내놓은 거고 이게 네 권 중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백일사 네 권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한 80%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게 태백일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암 선생의 현손인 이맥 선생이고 이 집안에 바로 또 그 환단고기를 직접적으로 편찬하신 분이 교연수 선생이신데 이분한테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역사 태백일사를 전해주신 분도 또 이기입니다. 다 고성희 씨, 이암, 이맥, 이기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한민족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단군세기 서문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의 일생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적혀져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이 글씨를 보면서 같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에서 말한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 그냥 단군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웅씨의 왕녀이며 신묘년 5월 2일 인시의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인의 덕이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내어 복종을 했다. 14세가 되던 갑진년 웅씨의 왕은 그가 신성한 사람이라는 걸 듣고 비왕으로 삼고 대읍의 다스림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무진년 제요 도당 때에 단국으로부터 아사달의 단목의 터에 이르러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재의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이에 구한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신과 같은 교화가 널리 미치게 되었다. 이를 단군왕검이라 하며 비왕의 자리에 있기를 24년 했고 제2의 그러니까 단군왕검으로 즉위한 것이 있기를 93년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신 나이는 130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단군을 신화라고 알고 있는데 역사로 전환되는 신화가 역사로 확인되는 과정을 구체화시켜준 것이 바로 단군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기에서 말한다. 여기서 고기는 오래된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왕검의 아버지가 명시되어 있고 왕검의 어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 어머니는 웅씨의 왕녀이며 왕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5월 2일이다. 신묘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14세가 됐을 때 웅씨의 왕은 그러니까 웅씨의 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군이 있고 부단군이 있고 그다음에 제후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웅씨족의 왕이 있는 겁니다. 웅씨 여기는 아마 모계 사회였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웅씨의 왕이 이 단군 왕검이 그 어린 나이 14살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신성스러운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비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군과 부단군이 있는데 부단군을 비왕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후의 국가의 왕을 비왕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14살짜리를 비왕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내용이 여기 구체화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세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국으로부터 아사달의 단목의 터에, 단목이 단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박달나무죠. 박달나무가 많은 터에 이르러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서 천재의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그 뭐냐면 옹립을 했다는 겁니다. 단군왕검이라는 그 14세밖에 안 되던 그 왕이 웅씨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너무 정치를 다스리고 교화하는 모습이 뛰어나서 왕으로, 이것은 정말 단군이죠. 단군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부단군이 아니라 부단군이나 비왕의 자격에서 단군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도와줬느냐?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한이 하나로 뭉쳐서. 여기서는 우리는 9부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동이, 구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9부족의 환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환국을 얘기할 때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구한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교화가 멀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단군왕궁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4살 때 비왕이 되었다가 다시 그때 그 우리의 그 구한족들이 9개의 부족에 있는 우리 그 동이족 사람들이 뭉쳐서 결국은 단군왕검으로 모셨다는 내용이 아주 구체화되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단군왕검이라 했다. 단군왕이었는데 비왕은 24년을 했고, 그러니까 웅시족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24년을 했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는 93년을 했다. 나이는 130세까지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개국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고기 말씀드렸죠. 고기는 어떤 거다?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련의 삼국유사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요 단어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저는 아주 특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환국이었다는 얘기를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신시에서 했다는 겁니다. 단군왕검이 신시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신시가 아사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국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천 1565년 상월 3일. 여기서 상월은 10월 달을 얘기합니다. 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가 5개의 그 가축을 상징으로 했던 말, 그 다음에 소, 양, 개, 돼지, 이렇게 이게 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오가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가장 위에 있었던 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800명의 그 당시에 800명, 오가의 800명의 무리 되는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단군왕검이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어 그 다스림이 높고 크고 맹렬하였으니 구한의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따르며 천재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를 임금으로 삼아 단군왕검이라고 추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을 어떻게 만들어졌다? 단국시대에 분리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웅시족과 결혼한 14살의 그 단군왕검이 비왕 노릇을 하다가 추대를 받아서, 누구한테 추대를 받았다? 여기서 지금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오가의 800명의 무리들이 추대를 해서 왕이 되었다. 그것이 초대 단군왕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개천 1565년 상월, 그러니까 상월은 10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에 이르러 10월 3일 개천절하고 날짜가 같은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800인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단목의 터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추대받아서
처음으로 즉위를 했고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졌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어 그 다스림이 높고 크고 맹렬하였으니 구원의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따르며 천재의 화신이라 하고 그를 임금으로 삼어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즉위했는가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시에다가 옛 기축을 도로 찾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문란해져 있었는데 문란해진 것을 다 통합을 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여 나라를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이 내용은 입도 아사달, 건방호 조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고기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단군왕검은 가르침을 내려 말했다. 첫째, 하늘의 법칙은 하나일 뿐이니 금은은 둘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로지 순수하게 참마음을 다할 것이니 이로써 너희 마음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둘째, 하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다. 이런 까닭에 스스로를 살펴보아 자기의 마음을 알면 이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필 수 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하늘의 뜻에 잘 맞출 수 있다면 이로써 세상에 어느 곳에도 잘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8개의 가르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2가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8개.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8개의 통치 원리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여서 참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하면 세상 어느 곳에도 내가 잘 쓸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한 것이 첫째와 둘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읽어보겠습니다. 8개 중에서 지금 여긴 또 4가지가 앞에 거 2개 나왔고 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셋째, 너희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서 야 이게 국가 원리로 이런 거를 얘기했다? 다른 나라라면 가능할까? 이건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시고 이걸 들어주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 원리, 통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셋째, 너희가 태어나면 오로지 부모에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또 나라에도 힘이 미치는 것이다. 충성되고 효도하라. 너희가 도를 잘 따라 몸에 지닌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화를 벗어날 수 있다. 넷째, 짐승에게도 짝이 있고 다해진 신발도 짝이 있다. 너희 사내와 여인은 서로 화목하여 원망함 없고 질투함도 없고 음란함도 삼가라. 다섯째, 너희들 10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크건 작건 가림없이 모두 아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도우라.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면 집안도 나라도 다 크게 일어나리라. 여섯째, 너희들 소나마를 살펴보아도 다만 서로 먹이를 나누어 먹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양보하며 서로 어쩌지 않고 함께 일하며 서로 빼앗지 않는다면 나라가 다 융성하리라. 아주 기본적인 그 큰 흐름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저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에 연유했죠? 부모한테 연유했습니다. 그럼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천륜, 하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켰느냐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너무 뜻밖이고 와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냐면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종교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신을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종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정통 속에서는 부모님이 신이라고 보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본 거고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그걸 받들어 모시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곧 효는 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같이 동격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분명히 부모가 먼저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군사부일체가 사실은 우리 정통 속에서는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부모는 하늘이라고 본 거고요. 하늘을 받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일이고 하늘을 받드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하고 같다고 본 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태어나면 오로지 부모의 연유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왔다. 부모는 어디서 왔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네. 친강자천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스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가? 부모.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저 사람들의 인생관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 또 나라에도 힘이 미치는 것이다. 똑같이 동격으로 본 겁니다. 충과 효를 같이 본 겁니다. 이렇게. 이 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태어나면 오로지 부모의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다만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셔라.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라의 힘을 더하는 것이다. 충성되고 효도하라. 너희가 도를 잘 따라 몸에 지닌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먼저 화를 벗어날 수 있다. 예. 네, 다섯 번째입니다. 아까 8개 중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7번째와 8번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 너희들 호랑이 무리를 보아라. 힘만 세고 난폭하여 신령스럽지 못하더니 비천하게 되었다. 너희가 사람다운 성품을 잃고 난폭하게 날뛰지 않는다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위태로운 것을 만나면 돕고 모욕 주지를 말아라. 너희 만일 이런 뜻을 어긴다면 영원히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내 한 몸은 물론 지방까지도 다 사라지리라. 8째, 너희 만일 너네 불을 일으켜 벼들이 다 타버리게 된다면 하늘이 이를 벌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두텁게 싸서 감춘다 해도 그 냄새는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 너희는 항상 바른 것을 감추지 말 것이며 재앙을 감추지 말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 하늘을 공경하고 모든 백성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이로써 끝없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 오가의 무리들이여 이 뜻을 잘 따르라. 7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환단고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호랑이 부족은 늘 요구도 먹는 대상입니다. 물론 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곰은 상당히 유순하고 우호적이었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좋게 표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호랑이하고의 그 갈등 관계에서 나중에 호랑이가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호랑이 부종이 사해 쪽으로 쫓겨났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갈등 관계로 봤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서도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7번째 내용인데 호랑이 무리를 보아라. 힘만 세고 난폭하여 신령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비천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곰 부족보다 호랑이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